여러분, 하루에 이 몇 번 닦으세요? 두 번, 세 번? 식사 후마다 꼬박꼬박 닦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닦는데도 어떤 분은요, 아침마다 양치할 때 피가 나서 그냥 대충 헹구고 나오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이가 시려서 치약을 바꿔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찬 것만 닿으면 전기가 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피가 나신 분, 더운 여름에도 이가 시려서 찬물 한 잔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딱딱한 반찬은 이로 못 씹어서 국이나 죽만 찾게 되신 분들, 김치나 깍두기처럼 자극 있는 음식은 잇몸이 얼얼해서 피하신 분, 고기 드실 때 한쪽으로만 씹는 분, 이렇게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씹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 아침마다 잇몸이 붓고 욱신거리는 분도 계시죠. 이런 증상들 대부분 잇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아만 잘 닦으면 된다. 잇몸은 어쩔 수 없는 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이 안 돌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피를 못 받으면 마치 영양을 못 받은 나무 뿌리처럼 점점 말라가고 약해집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단순히 시리고 붓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잇몸이 점점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거울로 보면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치아가 길어진 게 아니라 잇몸이 그만큼 내려앉은 겁니다. 잇몸이 내려앉는 건 단순한 겉모습 변화가 아닙니다. 잇몸 속 뼈, 즉 치아를 붙잡고 있는 뿌리뼈가 약해지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찬물에도 시리고 음식만 씹어도 통증이 생기죠. 이게 바로 치주 질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렇게 잇몸이 약해지면 임플란트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임플란트는 튼튼한 잇몸 위에 심어야 오래 갑니다. 잇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를 해도 뿌리가 잡히지 않고 결국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은 단순히 잇몸병이 아니라 치아를 잃게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 않으면 잇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는 이유, 사실은 단순합니다. 바로 피가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잇몸은 근육처럼 혈이 돌고 자극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양치만 하고 입은 거의 움직이지 않죠. 결국 잇몸 속에 있는 피가 천천히 굳어가듯 돌지 않게 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고 잇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피를 돌게 해서 잇몸을 살리는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잇몸이 약해졌을 때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잇몸이 다시 튼튼해지고 이가 시리지 않고 예전처럼 고기도 마음껏 뜯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입속 운동. 자, 지금부터 입속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입을 꼭 다물어 보세요. 그렇죠. 이를 꽉 무는 게 아니라 입술을 살짝 오므려서 다물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볼을 안쪽으로 살짝 빨아들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약간 안쪽이 당긴다, 그 느낌이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혀끝으로 윗잇몸부터 아랫잇몸까지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려보세요. 한 바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더.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입 안쪽이 살짝 따뜻해지시죠? 그게 바로 잇몸으로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에 2번 TV 보시면서 이 운동을 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잇몸이 단단해지고 시리던 잇몸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하는 잇몸 마사지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으셨죠? 자, 검지와 중지를 펴서 오른쪽 볼 안쪽에 살짝 넣어보세요. 그리고 잇몸을 따라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따뜻한 손끝으로 잇몸을 다독이듯 눌러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부터 10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그대로 왼쪽으로 바꿔볼게요. 손가락을 옮겨서 반대쪽 잇몸 안쪽을 살살 눌러주세요. 자, 왼쪽도 10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입안이 조금 따뜻해지고
손끝이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잇몸으로 피가 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마사지를 하루 한 번, 잠자기 전 1분만 해보세요. 잇몸이 훨씬 단단해지고 시리던 증상도 줄어들 겁니다. 코로 숨쉬기. 세 번째는 코로 숨쉬기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금방 마르고 잇몸이 상하기 쉽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볼까요? 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멈춤. 코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1초 쉬고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휴 내쉽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이 습관을 들이면 입안이 촉촉해지고 잇몸이 마르지 않습니다. 낮에는 코로 숨쉬기를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밤에는 입이 자꾸 벌어진다면 입 벌림 방지 테이프 또는 입 테이프를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보통 6,000원 안팎, 저렴한 제품은 4,000원대부터 있습니다. 피부에 붙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자극용, 수면용 표시가 있는 걸 고르시고 처음엔 테이프를 살짝 붙였다가 적응되면 조금씩 사용 시간을 늘리세요. 코로 숨쉬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잇몸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미지근한 물 머금기입니다. 컵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주세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요. 자, 이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입을 다문 채로 10초만 유지해 볼게요. 제가 같이 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삼키거나 뱉으세요. 지금 입안이 약간 따뜻해지셨죠? 그게 바로 잇몸으로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양치 후나 식사 후에 하루 2번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여기까지 잘하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양 챙기기. 마지막 5번째, 잇몸을 단단하게 하는 영양 챙기기입니다. 잇몸도 영양을 먹습니다. 피가 잘 돌게 하고 세포를 다시 살리려면 영양분이 꼭 필요하죠. 비타민C, 코엔자임 Q10, 그리고 브로콜리, 토마토, 녹차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으로 먹기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색이 선명해질 정도로만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살짝 헹궈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이 빠져나갑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샐러드에 올리거나 참기름 소금 살짝 묻혀서 반찬처럼 드셔도 좋고 요즘은 냉동 브로콜리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잇몸 염증 완화에 좋은 항산화 음식입니다. 매일 한두 개씩 신선하게 드세요. 녹차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미지근할 때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잇몸 속 세균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약국에서도 잇몸 건강용 코엔자임 Q10 영양제를 판매합니다. 하루 한 번 식사 후에 챙겨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잇몸 세포가 다시 단단해지고 시린 증상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몸은 단번에 바뀌지 않지만 꾸준히 챙기면 잇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한 잇몸 운동 잘 따라 하셨죠?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양치만큼 중요한 건 건강한 잇몸을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치아도 건강하고 그래야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 어느새 잇몸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오복 중 하나, 치아 건강. 당신의 복은 잇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잇몸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소에 궁금하신 점이나 해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잇몸이 튼튼하면 인생도 튼튼합니다. 지금까지 10분 건강 잇몸 편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